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3월 25일 일본 치바현에 살던 22살의 영국인 여성 린제이 앤 호커가 실종됩니다. 영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본에 건너와서는 랭귀지 스쿨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같이 살던 룸메이트에 따르면 평소처럼 외출했던 린제이가 늦은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걸 수상히 여겨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3월 26일, 경찰은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집 근처 CCTV를 조사하던 중 이곳을 맴돌던 낯선 남자 한 명을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 린제이 집에도 방문했었던 20대 이 젊은 남성을 룸메이트 또한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죠. 이후 경찰이 집안 내부를 수색하던 중 눈에 띄는 그림 하나가 발견되는데 린제이의 얼굴을 스케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아래 한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앞서 집을 방문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린제이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따로 만날 지인이 많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경찰은 수상한 이 남자가 실종과 분명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의 이름은 이치타시 타치야. 수사는 예상보다 쉽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그 이름과 핸드폰 추적을 통해 집 주소를 알아냈고 같은 날 밤 9시 40분 곧장 타치야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띵동. 어딘가 불편한 기색으로 타치야가 형사들을 맞았는데 린제이 알고 있냐? 마지막으로 언제 만나냐? 라는 질문을 하던 중 잠시 형사들이 한눈을 판 사이 타치야는 그들을 밀쳐내고 맨발로 도주해버립니다. 경찰들은 즉각 그를 뒤쫓았지만 안타깝게도 놓치고 말았죠. 하지만 도망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범행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그의 집을 수색했는데 베란다에서 웬 수상한 욕조가 있어요. 안에는 원예용 모래로 가득 차 있었고 형사들이 그 모래를 걷어내자 알몸에 시신이 발견됩니다. 실종된 린제이의 사체였죠. 즉각적으로 경찰은 일본 전국에 이치하시 타치야에 대한 지명 수배를 내렸고요. 쉽게 검거할 거라고 여겼던 이 타치야의 길고도 대범한 도피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외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 욕조에 사체를 숨긴 범인.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타치야의 부모님 모두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만큼 유복한 집안 환경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은 사수를 한 상황에서도 목표하던 의대에 들어가는데 계속 실패했죠. 결론적으로 다른 대학을 들어가긴 했지만 졸업하고 나서 쭉 무직 상태로 지내면서 부모에게 여전히 생활비를 받으며 살아가던 신세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특기가 있었는데 바로 사람의 캐리커처 같은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였죠. 린제이의 룸메이트에 따르면 그녀가 실종되기 나흘 전인 21일 날 도쿄 한 전철역에서 남성이 린제이에게 말을 걸었고 집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타치야였던 겁니다. 린제이의 집에 들어와서는 그녀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면서 환심을 샀고 둘은 메일 주소를 교환한 후에 타치야가 린제이에게 영어회화 개인과외를 요청합니다. 린제이로서는 용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4일 후인 3월 25일 두 사람은 한 카페에서 만나 영어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날 타치야가 깜빡 과외비를 두고 왔다면서 잠깐 자신의 집에 가서 가져오는 게 어떠냐고 린제이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선 순간 완전히 돌변한 타치야가 린제이를 포박하고 구타한 후 성폭행마저 저지릅니다. 이후 그녀는 몸이 묶인 채 이동식 욕조에 감금되었고 다음 날인 26일 기회를 엿보다 탈출을 시도하지만 타치야에게 걸리고 말았죠. 분노에 휩싸인 그는 린제이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죽은 시신을 욕조에 그대로 넣고 원예용 흙으로 덮어두고는 집에다 시신을 방치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타치야는 그 당시에 사귀고 있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린제이를 살해하기 바로 전날 애인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하는데
마침 범행 당일에는 좀 자기가 피곤하다면서 애인을 집에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의문이 드는 건 버젓이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린제이를 살해한 걸까요? 추후에 경찰은 타치아가 그녀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하게 되자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를 결론짓습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가서 지명수배된 타치아는 이거 좀처럼 체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초동 수사에 실패했다며 맹렬히 비난했죠. 한편 린제이 유가족들은 너무도 어이없게 범인을 놓친 일본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영국에서 직접 일본으로 날라와서 타치아 검거에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부모님은 지하철에서 수배 전단지를 배포했고 또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타치아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능력으로 사건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한 일본 TV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점점 타치아 검거가 힘들게 되자 린제이 가족들은 결국 야쿠자에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딸을 죽인 살인마를 찾아달라고 간곡하게 의뢰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 타치아의 현상금이 점점 올라가더니 1억 6천만 원의 거금이 걸렸습니다. 온 나라 곳곳에 사진이 걸렸고 매스컴에도 노출이 됐지만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제보가 없는 겁니다. 유가족의 속도 타들어갔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그 사이 바뀌었을 타치아의 모습을 추측하면서 심지어 여자로 변장한 그의 모습을 넣어가지고 포스터를 갱신했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사에 진전이 없으니 이번엔 영국의 언론까지 나서서 비난을 퍼부었고요. 일부에서는 일본 경찰이 너무 쉽게 그가 그냥 자살한 거 아니냐 라고 단정지어서 미미한 수사가 진행된다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2009년 11월 10일 타치아가 도주한 지 꼬박 2년하고도 7개월이 흐른 시점에 그토록 바라던 소식이 들렸죠. 타치아가 검거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일본 동북 지역에서부터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생존해온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대체 그가 어떻게 2년이 넘도록 완벽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는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타치아의 증언에 따른 도주 전말입니다.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황급히 도망쳤던 그날, 타치아는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타고 재빠르게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번화가인 아키하바라에 도착했죠. 그는 곧장 도쿄대학에 있는 의대병원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일반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잡히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얼굴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직접 엽기적인 셀프 성형을 감행합니다. 자신의 코 날개를 잘라서 위치를 바꿨고요. 실로 직접 꿰맸고요. 사마귀 또한 나이프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랫입술을 작게 만드는 작업까지. 이후에 바뀐 얼굴을 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노숙 생활을 전전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곳곳에 자신의 얼굴이 붙은 수배 전단지를 보면서 이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그는 이번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일본 전역에 있는 무인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적임지로 찾아낸 곳이 오키나와 현에 있는 오하섬. 그는 사람이 전혀 없는 이 섬으로 들어가서 홀로 생존을 시작합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았죠. 물고기, 개, 뱀을 잡아먹으면서 배를 겨우 채웠지만 얼마 후에 그는 결국 포기하고 섬을 빠져나옵니다. 이후 타치아는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숙식은 회사 기숙사에서 해결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물론 이때도 그는 항상 모자를 쓰고 어딘가 침울해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해요. 이렇게 위험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데는 단지 의식주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외모를 계속 바꿔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성형수술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이든 어디든 돈을 벌어야 했던 거죠. 아니 근데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써서 노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고 보니 일본은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 때문에 환자가 가명으로 성형수술을 받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했던 타치야가 매번 여러 이름을 대면서 성형수술대에 올라 얼굴을 바꿔왔던 겁니다. 그렇게 입술은 점점 가늘어졌고 뺨이 도톰해지면서 수배지에서 봤던 얼굴과는 점점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 방법으로 의심을 피했던 거죠. 그러던 2008년 10월 23일 타치야는 나고야에 있는 한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의뢰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이 수술이 도피를 위한 건지 자기 만족을 위한 건지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이 새로운 얼굴로 변장을 하고는 도쿄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대범한 전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그 나고야의 성형외과 의사는 꽤 눈썰미가 좋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러 들어온 그가 눈이 마주치자 어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고 계속 생각하던 차에 얼굴이 붙은 그 살인마 이치타시 타치야라는 걸 눈치채게 되죠. 이후 의사는 수술을 하려면 사진을 몇 장 찍어놔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했고 바로 그걸 가지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사실 경찰 또한 오랜 추적을 하던 끝에 타치야가 성형수술을 하면서 도망다닌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던 차예요. 그래서 사진 속 인물이 타치야라는 걸 확신했고 얼마 후 그가 치료를 받기 위해 나고야 병원에 오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어쩐 일인지 또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다시 시간이 지나 2009년 11월 10일 이번엔 오사카의 남항에서 타치야가 포착됩니다. 그의 얼굴을 알아본 선박회사 직원이 신고를 했던 겁니다. 당시 그는 갈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요. 오키나와로 향하는 페리에 타려고 대합실에서 대기하던 중 극적으로 경찰에 검거됩니다. 체포가 된 직후 매스컴은 시끄러웠습니다. 치바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까지 전전하면서 수차례 성형수술을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충격이었으니까요. 타치야의 부모님 또한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아들이 잡힌 게 속죄의 첫걸음이다. 나는 이렇게 잡힌 것에 감사한다 하면서 유가족인 린제이 부모에게 정말 사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로선 당연히 그에게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본에서는 사실상 연쇄살인범이 아니고서 초범에게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치야는 1심,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죠. 그런데 한쪽에서 예상치 못한 잡음이 시작됐습니다. 체포 당시에 찍혔던 그의 얼굴, 그 성형한 얼굴을 보고 일부 여자들이 그를 추앙하는 팬클럽이 생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타치야 사진을 들고 타치야의 아내 이런 문구를 넣은 스티커 사진이 나돌았을 정도죠. 정말 한심한데요. 일본 내에서도 맹렬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웹에 타치야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팬, 잘생김, 미남이란 단어가 함께 뜨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숙해야 마땅할 타치야. 그 사람 또한 기가 막힐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감방에서 자신의 도주 생활을 세세하게 적더니 그걸 책으로 발간하기에 이르렀죠. 뭔가 영웅심리인가요? 일본에서는 또 이 책이 꽤 흥행했던 것 같습니다. 출판 수익금은 1억 원이 넘었고 타치야는 이 돈을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주거나 기부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책이 출간된 시점이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동정심을 사려는 수작으로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린제이의 유가족은요, 내 딸을 죽인 소재로 살인자가 돈벌이를 하는 거다 하면서 강한 혐오감을 표현했죠. 이 사건은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범인의 엽기 셀프 성형이라는 키워드로 사실상 지금까지도 계속 일본 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3년 나는 이치아시 체포될 때까지 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제작되었을 정도예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입장에서 영화를 서술한 것 자체가 살인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는 꼴이라면서 비판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슈몰이엔 성공했습니다. 유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화 제작에 대해서 공식 성명을 내면서 일본을 강력하게 비난했죠. 일본 내부에서도 아니 이런 영화를 외국인이 본다면 일본은 뭐 무슨 살인자가 영웅이 되는 나라로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2017년 일본에서 나온 유명한 스릴러 영화 분노 또한 이 타치야 사건을 기반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무인도에 웬일인지 혼자 살던 남자 그리고 섬 여자가 사랑에 빠지지만 그가 지명 수배자가 맞는지 아닌지 계속 의심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인간의 의심에 대해 다룬 영화지만 린제이 사건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죠. 이런 소재가 과연 한국이었다면 영화로 제작될 수 있었을까요? 범인을 조금이라도 추켜 세우는 듯한 또는 미화하려는 듯한 이런 영화, 일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범죄자와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될 수도 그리고 영웅화될 수도 없다는 거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